대한민국 최초의 지리 채널 한국로드. 안녕하세요. 대구에는 3개의 도시철도 노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4호선이 생긴다면 오늘은 이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구 도시철도의 노선입니다. 6개의 방향으로 뻗어나간 게 참 깔끔한데요. 아마 노선도의 깔끔함으로는 한국을 넘어 세계 탑급일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에 4호선인 순환선을 추가하는 게 초기 대구 도시철도 계획입니다. 저는 이 순환선 계획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말씀드리죠. 도시철도 노선을 짓는다면 어떻게 짓는 게 좋을까요? 주거지와 중심가, 번화가를 연결해서 승객을 최대한 실어 나르도록 하는 게 좋겠죠. 물론 노선망이 방대해서 철도 네트워크가 잘 발달했다면 주거지만 지나가거나 중심가만 지나가도 환승을 통해 승객들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대구 순환선의 경우는 어떨까요?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대구 순환선에 대해서 알아보려면 대구의 도시 구조를 살펴봐야 합니다. 대구는 흔히 말하는 단핵도시로 핵심 중심가가 중구, 중앙로 하나입니다. 이러한 도시 구조는 순환선을 짓기 적합한 구조가 아니죠. 사람들이 몰려드는 중심가를 근처에도 가지 않고 외곽 주거지역만 빙글빙글 도니까요. 하지만 아까 저는 철도 네트워크가 발달했다면 주거지만을 지나가는 노선도 이용객을 모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대구도 벌써 도시철도 노선이 3개나 있고 순환선이 지어질 쯤이면 도시철도 노선이 한두 개 더 생길 예정이니 순환선이 지어질 만하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현재 존재하는 대구 도시철도 노선들은 전부 인구 밀집 구역들을 지나갑니다. 네이버 지도 항공사진을 참고용으로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1호선이 지나가는 월배, 여기는 2호선이 지나가는 성서와 시지, 여기는 3호선이 지나가는 칠곡입니다. 이들 지역은 인구도 인구지만 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가 멀어서 도시철도가 경쟁력이 강하죠. 반면 대구 순환선이 지나가는 곳 주변은 인구 밀도가 낮은 저밀도 주거지들입니다. 이 지역들은 전철을 이용할 인구 자체가 적습니다. 또 대구 중심부로부터 거리도 그리 멀지 않아서 도시철도의 경쟁력도 떨어지고요. 이런 지역으로는 서구가 대표적이죠. 서구의 항공사진을 한번 보고 가시죠. 이 항공사진에 보이는 큰 도로 밑으로 순환선이 지나갈 예정인데 아까 보여드린 항공사진에 비해서 인구 밀도가 낮아 보이죠? 다른 지역들도 비슷합니다. 하필 서구를 예로 든 것은 대구 순환선은 서구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려고 짓는 측면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순환선 선형을 보시면 순환선을 타고 중심지에 접근하려면 환승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순환선이 지나가는 지역과 중심지 간의 거리가 가까워서 환승을 해야 하는 순환선보다는 중심지로 직행하는 버스를 타는 게 훨씬 좋아 보이죠. 게다가 대구의 3호선은 중심지로 가지 않는 노선입니다. 즉 3호선과의 환승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이렇게 되면 순환선의 절반인 북쪽 구간들은 그냥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나마 승객들의 수요를 끌만한 스팟들이 몇 곳 있기는 합니다. 이월드 등이 있는 두리공원역이라든가 경북대와 가까운 복현 오거리역이라든가 순환선에서 1호선으로 환승하면 한 정거장 거리에 동대구역 그리고 대구 박물관이 그렇죠. 그런데 까놓고 말해서 사람들이 놀이공원을 1년에 몇 번이나 가죠? 전 안 간지 한참 됐습니다. 복현 오거리와 경북대 사이는 은근 멀어요. 순환선이 지어져도 대부분 버스를 타고 다닐 겁니다. 동대구역은 사람들이 많이 가겠지만 여기도 환승을 한번 해야 되니까 순환선으로 접근하는 사람이 상당히 줄어들 겁니다. 박물관도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은 아니죠. 결론, 대구에 순환선은 필요 없고 그거 지을 돈으로 국제보상로선이나 짓거나 나한테 용돈으로 줘라.